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방법인 요 색지수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죠. 요 색지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방법인 분광형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분광형은 분광, 즉 분광 관측을 별들을 분광 관측해서 그걸로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과학자들이 다양한 별의 경우를 분광 관측해서 나타낸 스펙트럼이 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검정 색깔 선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요 흡수선들인데 요 흡수선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흡수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죠. 흡수 스펙트럼은 광원이 있고 그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별의 경우가 있고 이 저온의 기체가 별에서는 대기에 해당된다고 했었는데 이 대기의 경우에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분광형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별에는 수소가 많아서 수소 흡수선이 보이는 거고 또 어떤 별에서는 철이 많아서 철 흡수선이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더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요 그래프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별들은요, 수소의 경우가 90%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8%가 헬륨에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99% 정도가 수소와 헬륨으로 그 구성 성분이 비슷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다양한 분광형이 나오느냐?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표면 온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다양한 분광형이 나오는 이유는, 원인은 조금 이따 차차 얘기하고 우선 분광형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분광형은 총 7가지가 있는데요. 알파벳으로 나타냅니다. 순서대로 쓰면 O, B, A, F, G, K, M 이렇게 해서 총 7가지가 됩니다. O형에서부터 고온이고요. 그 다음에 B형 그리고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서 M형일수록 저온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순서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순서를 암기를 해두어야 합니다. 영어를 쓰는 영어권에서는 뭐 O, B, fine girl 혹은 guy, kiss me 뭐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어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과거에 친척 오빠한테 당했던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뭐 오빠, 파괴, 그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고는 했었는데 각자 알아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요 순서를 꼭 반드시 기억을 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O형부터 일단은 색깔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O형이 가장 고온에 가깝기 때문에 고온인 별의 경우에는 청색을 띠죠. 청색. 그 다음에 A형. 자, A형의 경우는 별표를 하나 쳐두세요. A형은 중요합니다. A형의 경우는요, 우선 색깔이 백색이고요. 그리고 표면 온도가 딱 10,000켈빈, 약 10,000켈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 A형의 경우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색지수가 딱 0이 되는 지점이에요. 우리 색지수를 기억을 해보면 고온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음수였었죠. 그래서 A형보다 더 고온인 O형과 B형의 경우는 색지수가 음수가 되고요. 저온인 뭐 FG, M형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됩니다. 양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O형과 A형의 가운데인 B형의 경우에는 청색과 백색이 섞인 청백색이고요. 그 다음에 G형의 경우는 태양이 요 G형에 해당하게 되는데 태양의 경우는 특히나 G2형에 해당을 합니다. 요 2는 뭐냐면요. 요 분광형의 경우를 또 앞에 알파벳을 붙이고 0에서 9까지로 또 구분을 하는데 0에 가까울수록 고온 그리고 9에 가까울수록 저온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G2형이더라. 이 태양이 G2형인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태양의 경우가 여러분들 과거의 학창시절에 이렇게 태양을 그려보세요 하면 색칠 놀이 했을 때 무슨 색깔로 색을 칠했나요? 황색, 즉 노란색으로 칠했다면 좀 과학을 아는 친구였을 텐데 G형의 경우에는 황색깔을 띱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M형의 경우는 가장 저온이기 때문에 적색을 띠는 거죠. 그래서 색깔은요, 여기 있는 요 4가지 기준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있는 경우는 요 2색깔의 경우가 섞인 색깔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펙트럼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요 그림이 좀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여기다가 주로 나타나는 흡수선의 종류들을 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O형과 B형의 경우는요, 헬륨이라든가
수소의 흡수선의 경우가 잘 나타나고요. A형의 경우에는 중요하다고 했었죠. A형의 경우는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잘 나타납니다. 중성수소. 중성수소는 요 천문학에서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H1 이렇게 표현합니다. H1. 외우기가 딱 좋죠. 하이 이런 식으로. 자, 다음 FGK형의 경우는요. 금속선의 경우가 금속의 흡수선이 잘 나타나는데 요 금속선 예시로 뭐 철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온도가 낮은 M형의 경우에는 바로 분자선의 경우가 잘 나타납니다. 분자선. 분자들의 흡수선. 이러한 흡수선과 관련해서 요 그래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프에다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우선 지저분하니까 전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에다 별표 하나를 이렇게 치고 이 그래프가 뭐를 의미하냐면요. 여기 일단 O형의 경우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 여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저온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흡수선의 상대적인 세기를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중성수소라는 요 원소의 흡수선의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흡수선의 세기가 온도에 따라서 분광에 따라서 나타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까 A형의 경우에는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강하다고 했었잖아요. A형의 경우를 봤더니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있는 요 중성수소 그리고 여기 칼슘2라고 적혀 있는 요 두 가지는 여기 지워놓고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물어보기 때문에 잘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요 그래프를 좀 먼저 더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뒤에 보면 1, 2 뭐 이러한 이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1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성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성은요. 전기적 중성을 의미를 합니다. 2의 경우에는요. 전자가 하나 떨어진 상태, 즉 플러스 1가를 의미를 하고요. 3의 경우에는 전자가 2개 떨어진 상태, 플러스 2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철2의 경우에는 철에서 전자가 2개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태양의 경우는 어떻게 흡수선의 상대적인 세기가 나타날까? 그걸 한번 따져볼게요. 태양은 아까 무슨 형이라고 했었죠? 그쵸. G2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G2형이면 뭐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가 될 텐데 G2형. 태양의 경우는요. 칼슘2라는 즉 이온화된 칼슘선이 가장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강하게 나타나는 게 철. 이가철의 경우가 강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가철이 아니라 일가철. 다음에는 중성 상태의 철. 그 다음이 여기 중성 상태의 수소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 순서대로 강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프린트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래 보면 요 표가 있죠? 네. O형과 B형의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높고요. 여기서는 헬륨이라든가 아까 수소 뭐 이러한 수소 뭐 헬륨 특히나 헬륨 같은 그런 원소들이 강하게 나타난다. A형의 경우는 약 몇 켈빈이라고요? 10,000켈빈입니다. 10,000켈빈. 기억해두세요. 10,000켈빈. 요 A형의 경우에는요. 중성수소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HI선. 그다음 태양의 경우는요. G2형이라고 했습니다. G2형. 그리고 태양의 온도는 약 5,800켈빈 정도 됩니다. 얘의 경우는요. 칼슘 이온화된 칼슘선의 경우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온화된 칼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더라. 그 다음에 KM형은 마지막으로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금속이라든가 분자 이러한 선들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자, 이렇게 표면 온도에 따라서 왜 이렇게 다양한 흡수선들이 나타나는지 구성 성분 거의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원리를 지금부터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화학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됐는데 자, 우선 요거를 여기 있는 얘네들을 이렇게 보기 전에 흡수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얘기를 할게요. 흡수 스펙트럼은요. 광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가운데 있는 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저온에 있는 기체는요. 거의 대부분 여기 요 저온의 기체를 이루고 있는 요 원자들의 상태가 바닥 상태 그러니까 전자들이 요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겠죠. 저온이니까. 자, 그러다가 요 광원에서 오는 빛을 받으면서 요거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뜬 상태로 되게 되고요. 그때 요 흡수된 에너지만큼이 요 흡수선으로 나타나는 게 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인 건데, 자, 요러한 들뜬 상태로 변할 때 다양한 전자 껍질이 있으면 그 전자 껍질을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하게 되고요. 요 전자 껍질마다 각각 다른 에너지 상태, 즉 에너지 준위가 있다라는 거를 아마 화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각각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당연히 다 그 원자마다도 다르겠죠. 자, 여기서 요 에너지 준위에서요. 요 원자 핵과 전자가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전자 껍질일 때랑 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일 때랑 어떤 전자를 떼어내기에 더 쉬울까요? 그러니까 어떤 전자를 더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지 떼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요 전자를 떼어낼 때 더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왜냐하면 요 인력 때문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헬륨이라든가 수소와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해봅시다. 헬륨의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안정적인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전자를 이온화시키는, 즉 전자를 떼어내거나 들뜨게 만드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수소도 마찬가지죠. 전자가 요 가까이에 있잖아요. 반면에 철이라든가 혹은 칼슘과 같은 금속의 경우는요, 전자들이 비교적 요 전자 껍질 밖에 있고요, 또 떼어나기도 쉬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온화되기가, 저온에도 얘네들이 이온화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아래로 가면 갈수록 저온 상태에서도 이온화되기가 쉬운 거고요. 그래서 헬륨이라든가 수소와 같은 요 흡수선이 만들어지려면, 즉 이온화되려면 고온인 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철이라든가 칼슘의 경우는 저온인 별에서도 얘네들이 잘 이온화가 되고 이렇게 들뜬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흡수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나 그 분자선 같은 경우는요, 원자 간의 결합인 요 분자는요, 요 결합이 아주 작은 온도에서도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저온인 M형인 같은 경우에서도 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거를요, 우리 프린트에다가 또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 분광형에 대한 내용은 한번 각자 읽어보고요. 아래 동그라미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는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요 표면 온도에 따라서 그 원소들의 이온화되는 정도가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흡수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기의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흡수선이 다른 것 아닙니다. 요거 옛날에 뭐 가끔씩 종종 이렇게 낚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대기 조성이 아닌 표면 온도에 의해서 표면 온도에 의해서 이온화되는 정도가 다르고 그래서 분광형이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수특 155쪽에 있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풀어보았나요? 정답은 5번인데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베텔기우스는 붉은색이다. 베텔기우스의 분광형을 봤더니요, M2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분광형 순서대로 외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한번 쭉 써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O, B, A, F, G, K, M형의 순이었습니다. 가장 온도가 낮은 게 M형이었고요. 적색이었죠. 그래서 기억복이 많습니다. 자, 니은. 표면 온도는 리겔이 시리우스 A보다 높다. 리겔의 경우랑 리겔이 지금 현재 분광형 B죠. 시리우스는 A입니다. B형 쪽으로 갈수록 고온이기 때문에 니은도 맞고요. 자, 디귿. 네 별 중에서 태양과 표면 온도가 가장 비슷한 별은 센타우루스 A이다. 센타우루스로 봤더니 분광형이 G2형입니다. 태양의 경우도 G2형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어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별의 광도와 크기에 대한 내용인데 요 별의 물리량에서는요. 공식이 3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가지고선 거의 막 이렇게 이 3가지를 가지고 놀면서 막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2가지 공식은 배웠습니다. 빈의 변이 법칙과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었었죠. 2번이 마지막 3번째 공식입니다. 자, 별의 광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광도가 무엇이죠? 별이 밝은 정도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정확한 정의를 얘기를 하면 별의 경우가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광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광도인데, 자, 이 말 어디서 익숙하죠? 바로 언제 얘기했었냐면요. 슈테판 볼츠망 법칙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흑체의 경우가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E라고 정의했었고요. 얘에 대한 식을 이렇게 써서 우리가 T의 4제곱이 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활용을 해서 단위 면적이라는 것만 지우면 요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의 양, 광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인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을 내보내는 에너지 양, 요 값에다가, 자, 시그마 T의 4승에다가요. 단위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죠. 즉, 별의 전체적인 표면적을 곱해주면 되겠고, 별의 경우에는 9의 형태이잖아요. 9의 표면적은 4파이 R의 제곱, 요렇게 구하죠. 그래서 요게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간단하게 비례하는 꼴의 식으로 적어보면, 광도 L의 경우는요, R 제곱에 비례하고, T의 4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써두고요. 요 공식, 별표 쳐서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 L은 R의 제곱, 그리고 T의 4제곱에 비례한다더라. 자, 이 공식을 가지고선 광도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광도를 알고 표면 온도를 안다면 여기에 있는 요 반지름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와 표면 온도 그리고 광도를 알아내면요. 스펙트럼이라든가 뭐 색지수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표면 온도 알아낼 수 있겠고, 별의 경우 절대 등급을 이용하면 광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서 반지름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 식이 요 아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식은요, 새로운 식이 아니라 아까 했었던 요 식을 R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요거를 루트를 씌워서 요거를 정리하면, 비례하는 꼴로 정리를 하면 루트 L T 제곱 요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상수 다 제거를 해서요. 이 공식을 뭐 또 따로 외워도 되는데, 저는 그냥 요 공식, 아까 있었던 요 공식 하나만 외우고요. 각자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선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좀 같이 보기 위해서 예제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거기 빈 공간, 오른쪽에 빈 공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표를 지금부터 쓰는 거를 같이 써봅시다. 자, 이렇게 나눠서요. 가라는 별이 있고 나라는 별이 있다. 가의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10,000켈빈이고요. 10,000켈빈. 나의 경우에는 2,500켈빈입니다. 그리고 광도의 경우에는 가의 경우가 낮고 나의 경우가 높다라고 했을 때 반지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의 경우는 지금, 자, 공식 한번 다시 쓰겠습니다. L은 R제곱, T의 4제곱. 가의 경우랑 나랑 비교하면 지금 온도가 누가 훨씬 높죠? 그렇죠. 가가 훨씬 높죠. 가의 경우 온도가 굉장히 높은데 광도가 나보다 작아요. 그런데 지금 요 두 값을 곱해야지 요거가 작아지게 만들려면 반지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나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온도가 높은데 요 광도가 줄어들려면 반지름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나의 경우에는요.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요. 광도는 커요. 그럼 반지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도를 키우는 방법은요. 굉장히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 표면적이 엄청 넓거나 뭐 이런 경우인 거예요. 아무튼 요렇게 가와 나의 경우가 요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반지름의 경우 굉장히 작은 별을 우리가 외소하다 할 때 외자를 붙여서 외성이라고 붙입니다. 근데 특히나 가의 경우에 지금 몇 켈빈이죠? 10,000켈빈이죠. 만의 경우에는 아까 A형이라고 했었고요.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백색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별의 경우를 백색 외성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요. 온도가 낮고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경우 크기 때문에 거성이라고 부르고요. 온도가 낮아서 요거를 적색거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백색외성, 적색거성에 대한 내용은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요렇게 반지름 따지는 내용은 잘 기억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요걸 가지고선 한번 또 적용을 해봅시다. 수특 154쪽에 있는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들 문제 푸셨나요? 그냥 그대로 영상 보지 말고 문제 멈춰서 꼭 혼자서 풀어보고
돌아오세요. 자, 4번 문제 한번 보면요. 별 가나다라는 애들이 있고 색깔이 있고 광도를 주어졌습니다. 색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온도를 주어지는 것과 똑같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중성수소 흡수선은 가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강하다. 자, 아까 했었던 내용이죠. 중성수소의 흡수선 어느 분광형 중에서 어느 형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죠? 그렇죠. A형이었습니다. A형에 대한 내용을 꼭 기억해두라고 했었죠. A형의 경우에는 무슨 색깔을 띈다? 백색을 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중성수소의 흡수선의 경우에는 가가 아닌 백색, 흰색인 다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날 거고요. 가의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아까 무슨 형에 해당했었죠? G형. 태양의 경우가 노란색인 G2형이었었잖아요. G형에 해당을 하고요. 요 G형의 경우에는 칼슘, 이온화된 칼슘선의 경우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 그래서 어쨌든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 조금 이따가 풀고 딕은 먼저 풀겠습니다.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 요거가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말하는 2였었고요. 얘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은 경우에 이 에너지가 가장 많을 텐데 가나다 중에서 가장 온도 높은 거 다이기 때문에 디귿복이 맞고요. 자, 반지름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데 반지름의 경우는 아까 우리가 반지름, 광도 이런 거 물어보면 아까 배웠었던 그 광도 관련된 공식 이용하면 됩니다. L은 R제곱 그리고 T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었죠. 지금 나를 보면요. 붉은색이어서 가장 표면 온도가 낮은데 광도는 가장 밝습니다. 온도가 가장 낮은데 광도는 굉장히 밝죠, 지금. 그러려면 요 두 개의 곱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니 당연히 반지름이 가장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아서 4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에 이제 정말 막바지 아래에 있는 심화 부분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별의 밝기 뭐 이런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별의 경우에 밝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절대적인 밝기인 광도가 있습니다. 광도의 경우에는 절대 밝기. 자, 지금 쓰는 내용은 같이 거기 빈 공간에다 써주세요. 혹은 요 절대 밝기가 아닌 우리가 그냥 지구에서 관찰해서 보는 그 밝기인 겉보기 밝기가 있습니다. 요 광도, 절대 밝기의 경우에는요, 등급으로 나타내면 그거를 우리가 절대 등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겉보기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면 그거를 겉보기 등급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경우에는 이 등급으로 밝기를 나타내는데 요 등급의 경우가 5등급 차이가 나게 되면요. 그 5등급 차이는 밝기의 100배 차이입니다. 100배 차이. 그러니까 5등급 차이는 100배 차이다. 이거는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만약에 별의 경우가 예를 들어서 두 별이 있는데 어느 별은 마이너스 2등급 그리고 어느 별은 3등급이다. 둘이 몇 등급 차이 나요? 5등급 차이 나죠? 100배 차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별 두 별의 경우가 10등급 차이 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밝기, 광도, 밝기, 뭐 겉보기 밝기 어쨌든 밝기의 차이는 10,000배가 차이 나게 됩니다. 한 등급 간의 밝기는요, 100배에 5분의 1배를 해가지고요, 약 2.5배 정도의 밝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급을 가지고선요, 특히나 절대 등급을 가지고서는 광도의 경우를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식이, 여기에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요거를 포그슨 방정식이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요 포그슨 방정식이 지금까지 이 포그슨 방정식을 외워야지만이 풀 수 있는 기출문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대신에 이 포근수 방정식이 수특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일단 지우고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적어볼게요. 자, 별 1이라는 애가 있고 별 2라는 애가 있는데 별 1의 경우 광도가 L1 그리고 그때 절대 등급 M1이라고 해봅시다. 별 2의 경우에는 광도가 L2 그리고 절대 등급이 M2라고 했을 때 요 L1, L2분의 L1. 그러니까 둘의 밝기를 비교해보면요. 얘의 경우에는 100의 5분의 M2-M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써고선 설명을 좀 해보면요. 만약에 두 별의 경우 요 등급 차이가 5등급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기에 5가 들어가게 되면 5분의 5 해서 100배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요게 10등급 차이가 나면 약분돼가지고 이 두 제곱이 되니까 10,000배 차이가 나니까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과인이잖아요. 이과인. 이과인은요, 요렇게 지수가 있고 100이라는 숫자를 보면 여기다가 상용로그를 이렇게 씌워주고 싶어주죠. 그래서 여기다 상용로그를 양변에다가 씌워주게 되면요, 로그 L2분의 L1은 위에 있는 요 지수가 앞으로 나와서 5분의 M2-M1 이렇게 되고요. 요 로그 100만 남는 겁니다. 로그 100의 경우는요, 상용로그이기 때문에 요거가 2가 되고요. 그래서 5분의 2의 M2-M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M2-M1에 대한 식으로 고치면 M2-M1은 자 2분의 5 로그 L2분의 L1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는 2.5죠. 그래서 요 식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에 이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전개가 가능한데 유도가 가능한데요. 미리 얘기를 하자면 요거를 알아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이번 중간고사에서 출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수특에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유도를 해보았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가지고선 별까지의 거리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가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각자 읽어보고 이거 대신에 공식 하나만 적어보려고 하거든요. 뭘 적으면 되냐면요.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은 거리에 비례한다. 요 스몰 m의 경우는요. 겉보기 등급이고요. 즉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거리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쉽게 외우면요. 겉절이. 여러분들 겉절이 좋아하시나요? 겉절이. 뭐 이렇게 해서 외우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어떤 별의 경우를 봤더니요. 절대 등급이 같아요. 절대 등급이 2로 같다고 해봅시다. 근데 어느 별을 봤더니 겉보기 등급은 어떤 별이 마이너스 2등급이고요. 어떤 별은 5등급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이 이 1번의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2번의 경우에는 3이 되겠죠. 지금 요 크기는 지금 2번의 경우가 큰데 그러면 2번이 더 멀리 있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건 수치적으로 본 거고요. 좀 요걸 설명을 좀 하자면 같은 절대 등급 그러니까 절대적인 밝기가 같은데 어느 거는 더 밝게 보이고 어느 거는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요. 우리가 겉보기에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 겉보기 밝기는 거리와 관련이 있어요. 절대 등급이나 절대 광도 같은 경우에는 거리와 상관이 없지만요. 그래서 얘네 둘의 차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거리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글을 하나만 읽어보면요. 겉보기 등급이 예를 들어서 같습니다. 이번에는 겉보기 등급이 같은데 둘의 절대 등급을 비교를 했더니 아이고 절대 등급을 비교했더니 M1이라는 것이 M2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얘가 어두운 거고요. 얘가 밝은 거죠. 왜냐면 등급의 경우에는 크면 클수록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M2라는 요 별 M2, 그러니까 M2, 2번 별의 경우가 더 밝은 건데 겉보기 등급은 같다는 거죠. 자, 왜 절대 등급이 다른데 그 의미는 밝은 애는 더 어둡게 보였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이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의 경우가 더 멀리 있었다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요거는 빈칸만 채울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겉보기 밝기가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어두워지는 건 알겠다. 그럼 그게 수치적으로 어떻게 어두워지느냐를 나타낸 게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에서 종종 물어보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잠깐 지저분하니까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에서 이렇게 이렇게 빛의 경우가 나오게 되면 걔네들의 경우가 점점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 에너지를 방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리의 경우가 이렇게 2배 멀어지게 되면요. 표면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4배 더 많은 면적으로 방출을 하게 되고 같은 양의 에너지를. 근데 우리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비교를 하게 되면 요 면적당이니까 에너지가 전체의 4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배가 멀어졌어요. 그러면 전체 면적의 경우가 지금 9배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 표면적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로 따지면 9분의 1배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별의 경우가 관측자로부터 2배, 3배, 4배 멀어지게 되면요. 겉보기 밝기는 4분의 1배, 그리고 9분의 1배, 16분의 1배로 감소하는 겁니다.
즉 n배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겉보기 밝기는 n제곱분의 1배로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또 하나의 예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거기다가 같이 한번 적어두도록 할게요. 별 A라는 애가 있고 별 B라는 애가 있는데 겉보기 등급 그리고 절대 등급입니다. 절대 등급. 그 다음에 지구로부터의 거리. 요 거리의 단위는 파색으로 쓸게요. 파색이라는 단위 혹시 아시나요? 천문학에서 쓰는 거리의 단위입니다. 파색, PC라고 쓰고요. 파색이라고 읽습니다. 요 겉보기 등급의 둘의 알고 싶은 것은 요 둘의 겉보기 등급의 차이인 거고요. 5라는 애는 절대 등급이 5. 그리고 A라는 애는 절대 등급이 5, B라는 별의 경우에 절대 등급이 -5고요. A라는 애는 지구로부터 5만큼 떨어져 있고 B라는 애는 50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겉으로 보이는 요 겉보기 등급이 A와 B가 몇이 차이 날까 요걸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요 겉보기 등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다 라고 했습니다. 절대 등급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몇 등급 차이 나죠? 둘이 10등급 차이 납니다. 특히나 요 B의 경우가 더 등급이 낮기 때문에 10등급 정도 더 밝은 거죠. 자, 10등급이면 아까 몇 배 밝은 거라고 했었죠? 그쵸. 10,000배 밝은 거라고 했습니다. B가 10,000배 밝은 거예요. 절대적인 밝기가. 그런데 거리를 한번 봤거든요. 거리를. 근데 B의 경우가 A에 비해서 10배 멉니다. 10배. 자,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n배 멀면 몇 배 빛의 세기가 감소한다고 했었죠? n제곱분의 1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B의 경우는요. 100배 멀기 때문에 100배, 100분의 1배만큼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100분의 1배만큼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보다 10,000배 밝지만 절대적인 밝기가 10,000배 밝지만 A보다 10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0분의 1배만큼 이 감소해가지고 결국에는 둘이 곱하면 B의 경우에는 100배만큼만 밝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100배만큼 밝은 겉보기 밝기가 100배만큼 차이가 나면 겉보기 등급은 5등급 차이가 나겠죠. 100배니까. 요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이런 거리에 대한 내용까지 다 마쳤고요.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모두 시험 범위 끝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3점 테스트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풀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반드시 문제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풀 것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풀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듣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